안녕하세요. 클라이맥스TV의 태양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업로드가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을 기다려주신 시청자분들이 무척 많으셨는데요. 앞으로 시청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전보다도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성민규 단장의 야심작, 지성준 선수 트레이드 분석입니다. 태양님, 성민규 단장에 대한 태양님의 평가가 달라졌다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부에서 성민규 단장을 100점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점수를 매긴다면 많이 낮아진 점수를 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지난 1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롯데가 성민규 단장한테 먼저 롯데 단장직을 제시했던 게 아닙니다. 먼저 1세대 세이프 매트리션 출신 기자에게 오퍼를 했다가 해당 기자가 거절을 하고 성민규 단장을 추천하면서 성민규 단장이 롯데 단장으로 부임하게 된 거죠. 2부의 내용은 거기서부터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님께서 간단한 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롯데의 전력 보강 및 유출을 다룬 표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포수 보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성민규 단장에 대한 롯데 팬들의 평가가 가장 올라갔던 부분이 지성준 선수 영입입니다. 하나와 트레이드를 통해서 지성준 선수를 영입하고 반대급부로 장시환 선수를 내줬는데 롯데 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각 구단 관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매겨놓은 등급이 있고 보통은 등급이 맞아야 트레이드를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이 트레이드는 등급이 안 맞는 트레이드였습니다. 지금 한국 프로야구 전체가 포순환을 겪으면서 지성준 선수의 시장 가치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 반면에 장시환 선수의 시장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등급이 맞는 트레이드를 했다면 롯데는 적어도 김원중 선수급 유망주는 줘야 했을 겁니다. 실제로 롯데 선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프런트가 지성준 선수를 영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원중이나 세용이 정도는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선수들이 느끼는 시장 가치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베테랑 투수인 장시환 선수와 1대1 트레이드를 했으니까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승리감에 도취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태양님께서는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롯데 팬분들은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평가를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가치와 실제 가치가 꼭 비례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유망주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잠깐 번뜩이는 모습을 보였을 때 임팩트가 강렬하게 남아서 실제 잠재력과 실력에 비해 과한 평가를 받는 경우가 꽤 많아요. 지성준 선수도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지성준 선수의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그렇다면 지성준 선수의 강점과 약점부터 차근차근 분석해 주시겠어요? 네, 지성준 선수의 강점은 서비스 타임, 타격, 장타, 수비입니다. 95년생으로 젊은 데다가 군면제를 받아서 군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2018 시즌은 2할 7푼 8리의 타율로 포수라는 포지션을 감안했을 때 준수한 타격을 보여준 적이 있고요. 같은 시즌에 7개의 홈런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단 224타석만 나와서 이런 기록을 보여줬으니까 상당히 인상적이죠. 수비도 롯데 포수들에 비하면 안정적인 편입니다. 아직 26살로 앞날이 창창한 유망주라는 것을 감안하면 장점이 정말 많은 편입니다. 시장 가치가 높은 게 이상하지 않죠. 타격, 장타, 수비 다 좋고 서비스 타임까지 넉넉하다면 단점이 없는 선수처럼 보이는데요. 약점으로 꼽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장점들을 다 상쇄시키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지성준 선수가 군면제를 받은 것이 장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단점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는 웬만하면 군면제를 안 줍니다. 지병이나 부상으로 면제를 받으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큰 부상이나 병이 있어야 돼요. 지성준 선수는 골반이 너무 안 좋아서 큰 수술을 받았고 그 수술 결과 면제를 받았습니다. 야구 자체가 골반을 많이 쓰는 운동입니다만 특히 포수는 앉아서 하는 보직입니다. 골반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지성준 선수는 포수로서 굉장히 큰 핸디캡을 가진 선수입니다.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풀타임을 뛸 수 없는 포수예요. 실제로 지성준 선수는 지금까지 1, 2군을 다 포함해서 200타석을 넘겨본 것이 2018년 딱 한 시즌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항상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려왔어요. 포수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되겠네요. 태양님, 혹시 다른 불안 요소도 있나요?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 타격과 장타도 불안 요소입니다.
기성준 선수가 2018 시즌에 2할 7푼 8리의 타율과 7개의 홈런을 기록하긴 했지만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평가를 보면 스탯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다름 아닌 결승타에 있습니다. 기성준 선수가 2018 시즌에만 결승타를 6개 쳤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강력한 투수들을 상대로 쳐냈거든요. 양현종, 정찬원, 유이간, 손승락, 피어밴드 이런 선수들을 상대로 중요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쳐주니까 굉장히 찬스에 강한 타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성공한 겁니다. 클러치 히터라는 이미지가 기성준 선수의 가치를 2배, 3배로 뛰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이미지가 실제 가치와 일치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성준 선수가 꼽혔던 2018 시즌부터의 타격 스탯을 살펴보면 2할 5푼 정도의 타율에 아주 낮은 출루율, 그리고 풀타임 환산 시 15개의 홈런 정도가 가능한 타자입니다. 아주 나쁜 선구 안에 준수한 파워를 갖춘 작은 공갈포 유형의 타자라는 얘기죠. 물론 포수라는 포지션을 감안했을 때 작은 공갈포도 감지덕지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시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2018 시즌까지 야구계는 극단적인 타구 투자 시대였습니다. 작은 공갈포 유형의 선수도 충분히 생산성을 가질 수 있는 시대였죠. 그런데 2019 시즌부터 공인구의 반발력을 줄였습니다. 김재한 선수, 한동민 선수처럼 파워로 이름난 타자들도 홈런 개수가 폭락해버렸고 김동엽 선수 같은 공갈포 유형의 선수들은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작은 공갈포 유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전에는 출루율이 낮아도 15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홈런으로 커버를 해왔는데 이제는 쳐도 넘어가질 않으니까 그냥 출루율만 많이 낮은 생산력 없는 타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시대의 변화로 인해 생산력이 예전 같지 않을 거란 분석이시군요. 그럼 시청자분들을 위해 롯데의 지성준 선수의 영입에 대해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겠어요? 정리하면 롯데 팬들이 기대한 지성준 선수의 공격력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력은 작년의 롯데 포스트보다는 분명 낮겠지만 풀타임을 소화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고요.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한 팀의 주전 포수로는 적합하지 않은 스타일의 타자입니다. 시장 가치가 가장 높을 때 영입해서 팬들의 지지는 많이 받을 수 있었지만 조목조목 따져보면 견실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영입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롯데가 FA였던 이지영 선수, 김태균 선수를 놓친 것이 조금 아까워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두 선수 중 한 명을 영입했다면 훨씬 더 나았겠죠. 이지영 선수는 나이가 86년생으로 35살이 되지만 투구 타자 시대에도 검증받은 교타 능력에 무엇보다 리그 최상급 수비력을 가지고 있는 포수입니다. 충분히 4년 동안 주전 포수를 맡으면서 새로운 주전 포수를 기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었을 텐데 키움이 15억을 제시하니까 성민규 단장이 오버페이를 하지 않겠다고 협상에서 철수해버렸죠. 김태균 선수는 아예 협상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김태균 선수는 타격투는 없지만 상상외로 훨씬 더 견실한 포수거든요. NC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검증된 포수입니다. 나이도 89년생으로 젊고요. 충분히 4년 이상 주전을 맡아줄 수 있는 좋은 자원이었습니다만 협상 대상으로도 생각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2차 드래프트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다면서요? 네, 2차 드래프트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민재 선수가 타격툴이 뛰어난 교타자 유망주이긴 하지만 구단들에게 크게 관심을 받는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위 라운드에도 지명할 수 있었거든요. 1라운드에는 최소한 105포수용으로 쓰더라도 이해창 선수를 지명하는 게 합당했는데 최민재 선수만 1라운드에 지명한 채 패스를 2번 외쳐버렸습니다. 이해창 선수가 허리 부상으로 예전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재 롯데 포수진보다는 훨씬 나은 선수거든요. 백업으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고요. 롯데에게 베스트 시나리오는 2차 드래프트에서 이해창 선수를 백업용으로 확보하고 FA로 이지영 선수나 김태균 선수를 주전 포수로 영입해서 포수 뎁스를 최대한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장 가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었던 지성준 선수 영입으로 그쳐버렸죠. 현재 지성준 선수와 성민규 단장에 대한 프로야구 팬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면 태양님이 비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괜찮으시겠어요? 대중들의 입맛과 다르더라도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내놓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이니까요. 그런 비판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젊은 선수인 만큼 혹시라도 지성준 선수가 상처를 입게 될까봐 걱정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분석은 분석일 뿐입니다. 선수의 정신력과 노력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언더독으로 예상되었던 선수가 전문가들의 분석과 예측을 뒤집고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그때가 스포츠가 가장 아름다워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성준 선수가 제 분석을 보란듯이 뒤집고 롯데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주전포수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민규 단장도 롯데 팬들에게 계속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과를 내지 못해서 비난받는 건 너무 슬픈 일이니까요. 지성준 선수가 부상 없이 뛰어난 활약을 펼쳐서 태양님을 큰 코 다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태양님,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까요? 성민규 단장 특집 3부에서는 성민규 단장의 외인 선수 보강에 대해 다룰 겁니다. 레일리를 떠나보내고 샘슨과 스트레일리, 마차도를 영입했는데 과연 얼마나 뛰어난 영입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겁니다. 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네요. 3부도 놓치면 안 되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클라이맥스TV의 조스였습니다. 3부에서 만나요. 안녕!